8월 1일 마음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뭔가 좀 뭔가 좀 아쉽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조 원을 하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을 끌어올릴 만한 뭐 일정과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는 내부적으로 남아있지 않죠. 결국 기다려야 되는 거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금투세가 완벽하게 폐지가 된다든지 유예가 또 돼도 안 됩니다. 무조건 폐지가 돼야 돼요.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실존된 상태죠. 사실 오늘 미국의 그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탄력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간에서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시가를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예상하기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 환율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이 좀 여기서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좀 반등이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서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은 다지고 있다. 네, 바닥은 다지고 있다.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올해 들어서 종가를 계속 월 단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네, 월 단위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2750포인트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약간 부진했던 이런 증시 흐름만 잘 버텨준다면은 충분히 상승 마감할 수 있고 증권가에서도 이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에 예상 이 증시 고점이 29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의 전망이 약간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괜찮게 나온 종목들이 더 많고요. 실적이 괜찮게 많이 나왔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약간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줄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10조 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단기적인 반등을 넘어서 좀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눌러지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저는 금투세 플러스 개인 투자들의 이런 매매에 대한 좀 투심이 많이 꺾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고금리도 그렇고 증시가 장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은 흐름, 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분간 굉장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추세가 확 꺾여버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800 포인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저항이 830, 850 버텨줘야 되는 구간대가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의 또 단기적인 저항이 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네, 좀 대형주 위주의 이런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소액으로 뭐 제가 5대 테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리스 테마라든가 트럼프 테마라든가 비만 치료제 테마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동해 가스전 관련 테마주들 요 정도 관련 테마주로 계속 돌아가면서 좀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 계속 이 손이 계속 50도 50 확률로 좀 빗나가는데 테마주를 좀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1%대 손절하고 1%대 익절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재미없다. 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주가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계속 테마주 여러분들 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그래도 테마주 계속 발굴하고 찾고 5만원 10만원에도 넣고 빼면서 그래도 증시를 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점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는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네, 경기 둔화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 이제 8회 동결하고 금리 동결하고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 빅스텝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스텝이 이제 1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는 점들 9월부터 12월까지 남은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100%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좀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번에 단행하게 되면서 이제 증권가에서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야 이거 엔캐리 때문에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아니다. 일본이 그 엔화를 매입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엔화의 강세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따른 이 달러가 견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 2거래일 동안 17원 가까이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엔캐리 관련해 가지고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원화 가치의 상승이 장점이고 그리고 엔화 자산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일본의 싼 금리로
그 돈을 빌려서 이거를 미국의 높은 국채 이자 금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타나베 부인들, 네, 이런 것들이 회수가 되고 있죠. 자금들이 유동성 자금들이 회수가 되면서 증시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이 좀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좀 안정적인 방어가 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들이 환차 손익에 대한 리스크들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떤 식으로 쏠리는 현상이 아니고 좀 정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TSMC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HBM을 중국 쪽에다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규제할 것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백악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한 애널리스트의 뉴스가 나온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확대 생산되면서 갑자기 막 기사가 뚜루룩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막 그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고 어제만 하더라도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가 또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기사가 나오게 돼버리니까 증시에 좀 변동성이 생겼는데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네, 수출 계속 좋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자, 거래대금이 문제긴 하죠. 네, 거래대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제약이 됐든 2차전지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좀 시장을 받쳐주는 대형주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벤더 업체들이라든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보자 업체들이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힘든 이 상황에서 현대차도 뭐 실적 발표하고 크게 좀 하락이 나왔었죠. 물론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 추세 전환이 되려면은 강한 수급 그리고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는 일정과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장은 없으니까 결국 수급이 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코스닥은 네, 거의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떨어졌을 때 과거에 2020년 전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시간 남으실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줄어들수록 세력들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쏠리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비만치료제라든가 이제 뭐 헬스케어 관련 테마로 좀 각광을 받으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들의 테마주 랠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들이 주요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팀원 UF 사태가 확대가 되면서 해피머니도 지급 정지. 여기에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은 헌혈하면은 해피머니 상품권 주잖아요. 이거 지금 정부가 64억 원치 샀는데 이것도 지금 못 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UF 사태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밝혀진 것만 1조 단위고 이게 타고 가면은 최대 2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긴 하죠.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 경기 실물 경제에 좀 리스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코스닥 4개 나왔고 네, 오늘 주도주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인데 요거는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 제 생각에는 전력 정책이 아마 오늘 해리스가 추가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해리스가 답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 테마는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뿐만 아니고 지금 어차피 그 공화당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주들이 사실 대선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내용들 네 인프라 산업 계속적으로 좋죠. 전망치가 좋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시간 내에서는 네 뭐 개별적인 종목들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들 좀 빠졌다는 점들까지 보시면서 이게 왜 빠졌냐면은 얘들 전부 단기과에 예고 걸려가지고 8월 10일에 다 풀려요. 8일부터 10일에 다 풀리기 때문에 빠르게 뭐 굳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단기과에 예고 풀릴 때 사셔도 충분하니까 천천히 매매 포지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리밸런싱을 했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종목들을 좀 많이 조정하면서 종목을 줄이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저도 반성을 많이 했겠지만 아쉬운 게 우리가 약수익권에 잡혀있는 주식들을 욕심부리다 못 파는 주식들이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니까 낙폭이 커지고 있죠. 그렇다고 팔기도 애매해. 추세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놔두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어차피 지수는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랬듯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계절적 요인으로 원래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증시는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방 압력과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많이 갑자기 발생했죠.
네, 갑자기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왜 이렇게 요새 힘이 없습니까? 제가 사실 저도 맨날 요새 똥손 그 해가지고 힘이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주식을 좋아하고 주식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식 하실 분들은 그래도 네, 오른다 생각하시는 긍정론의 힘을 믿으면서 또 내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